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케어. 네,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대표님 수는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1대1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1대1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방문요양센터 창업 2,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궁금하시죠? 이겁니다. 방문요양센터 제발 좀 창업하지 마세요. 왜 방문요양 창업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시작!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통계를 확인한 결과 총 1,440개 기관이 방문요양센터가 늘어났고 실제 폐업률이 약 30%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실제 신규 설립 기간은 2년간 약 2,000개가량의 기관이 신설립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지정심사를 통과해서 오픈한 기관이 매년 1,000개 기관이라니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물론 2년간 장기요양 수급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등급자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방문요양센터 창업 어때 보이나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고 늘어난 수급자 20만 명에 비해 2,000개 늘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도전해볼 만한데? 예, 늘어난 수급자 20만 명 대비 2,000개 기관 설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아셔야 될 점은 방문요양센터 한 개 기관당 모실 수 있는 어르신 숫자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스템이 한계 때문에 1,000명 정도 등록이 최대 한계라고는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 늘어난 2,000개 방문요양센터가 100명의 어르신씩만 영업을 잘해서 모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늘어난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셔야 될 점이, 위에서 말씀드린 등급 있는 어르신들, 등급 늘어난 어르신들은 방문요양센터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모셔오고 케어하고 모셔다 드리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이 입소해서 지내는 요양원들과 수급자를 나눠야 되죠. 결국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방문요양센터가 적정 숫자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 새로 늘어난 방문요양센터들은 수급자 모시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띄워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마케팅에 올인하되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문요양센터만 성공할 수 있다. 어설프게 창업하면 망한다. 따라서 위 방문요양센터 창업 준비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방문요양센터 창업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방문요양센터 설립 기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방문요양센터는 사무실과 통신 설비 등을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의 규모를 보면 휴게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0평 이내의 사무실이면 여러분들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 4천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많고, 많은 장기요양 자칭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소규모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님들을 현혹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방문요양센터 창업 이후의 수익을 알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같은 똑똑한 대표님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수익구조를 모르는 대표님은 방문요양 수익구조 영상을 제가 여러 번 찍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방문요양 창업 이후의 수익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가집니다.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정상적으로 마케팅 등 미래 수익에 투자했을 때 그래프고, 마케팅에 올인하지 않았을 때 그래프는 또 다릅니다. 마케팅에 올인했을 때 그래프가 15명에서 올라가다가 20명대 살짝 꺾이는 이유는 15명이 넘어갔을 때 사회복지사를 뽑고 또 다시 그 부분에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케팅에 올인하지 않았을 때 그래프를 또 보실게요. 보시면 가다가 수익이 더 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만 때우면서 계속 비슷한 부업 정도의 수익만 나게 되어 있죠. 결국 정상적인 복지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대표님이라면, 부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복지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대표님이라면 첫 번째 그래프 형식으로 기간이 아닌 수급자의 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그래프의 끝, 그러니까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70명 이상이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70명 이상의 기간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이 걸릴까요? 2년이 걸릴까요? 3년이 걸릴까요? 모든 기간이 대표님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1300개 기관의 경영 지원을 진행하면서 쌓인 국회어 데이터 수집 결과 방문형 센터 창업 성공 센터 중에 대부분이 3년 이상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케팅에 올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방문형 센터를 괜찮은 부업이 아닌 연금 같은 복지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로 창업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방문형 센터 창업 비용이 3, 4천만 원이 아닌 그렇게 쉽게 창업하는 소규모 사업이 아닌 마케팅비 1, 2천만 원은 기본 들어가고 대표님의 피와 살 같은 시간 3년 1년에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면 3년이면 9천만 원 거기에 사무실 비용까지 적어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계산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결국 3년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제2의 연금 같은 복지 사업을 구축하려는 대표님들만 방문형 센터 창업에 뛰어드셔라 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겁니다. 그에 따라 통계상으로 봤을 때 2만 개 이상의 장기요양 기관이 설립되고 또 폐업할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똑똑한 대표님의 기간이 폐업한 기간이 아닌 성공한 기간으로 우뚝 서길 기대하면서 천천박사 오늘은 물러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방문요양 창업할까 말까 고민된다. 그래서 방문요양 창업에 대해서 직설적인 조언을 무료로 얻고 싶으시다면 천천박사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대신에 상담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 양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